김성진 전 부산대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남로당에 대해서 연구를 파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파시나요? 조선 충독부라기보다는 네. 요즘에 말썽 많은 광복 건국 이 논란과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저 가운데 있는 거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이승만이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네. 아랫부분, 네. 오른쪽 아래에.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귀화하러 가는 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무국적자로 있으면서 대한제국이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제 대척점은 아니지만 안창호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네. 중화민국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네, 나오네요. 실제로 이제 다 확인해야 되지만 음. 임시정부의 상당수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이번에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회영도 중국 국적자였죠. 그러게요. 예. 네네. 다음 차근차근 보시죠. 네. 거기에 광복절에 이제 광복회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 해서 반쪽 행사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1965년 2월 27일에 사단법인 광복회가 탄생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단법인, 하나의 사단법인인데, 이 사단법인에서 한 단체에서 참했다 해서 반쪽 행사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JTBC, YTN 뭐 이래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심지어는 국회의장이라는 자까지 정부 행사는 불참하고 광복회에서 주관한 거기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게요. 이렇게 네. 봅니다.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네. 보시죠. 그런데 그 광복회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22년 2월 달에 김원웅이 이제 중도 사퇴를 했잖아요. 네. 횡령 뭐 정치 편향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김원웅이 한 말이 있어요. 내 부모가 가짜 유공자냐. 네. 이종찬 측이 모함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아래 칼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1, 2차 투표 결과 김원웅이 새 광복회장에 선출됐는데 이때 이종찬하고 김영관 3인이 경합을 벌였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종찬하고 김원웅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래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 이게 무슨 광복회장이 무슨 대단한 감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네. 다음 그래서 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네.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거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김원웅의 그 번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1번, 2번, 3번 그래 변절했다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게 이종찬이나 똑같습니다. 이종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민정당에서 사무총장 2인자 역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거기에 뭐 이쪽 갔다가 권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로는 김원웅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런 자들이 이 광복회장을 이어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광복회를 이상한 단체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더 이상 광복회 가지고서 광복회가 사실 독립운동의 대표자격으로서 말하기에는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이종찬의 거기 뉴라이트 얘기를 하는데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에 용산에 일제 밀정 그림자 있냐 이렇게 이제 네. 따져 물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심각한 심한 저항감을 느낍니다. 네. 뉴라이트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뉴라이트 그래서 보수주의 우파를 새로 정립하자 이 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지네들이 좌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파 그렇죠. 이념이 싫다는 거예요. 네. 예.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뉴라이트 발족시 할 때에 제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당연히 저는 뉴라이트에 동의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자 이러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옆에 보면
그 이종찬의 그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의 아들이 이규서인데, 네. 이규서의 둘째 그 차남, 이회영의 둘째 형인 이석영의 차남, 네. 이 사실은 이회영을 밀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밀고를 해가지고 이 때문에 이제 이회영이 체포당해가지고서 감옥에서 거기 옥살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회영의 조카가 밀고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가족한데 그러니까. 예. 이래놓고서는 뭐 거기에 용산의 일제 밀정 그림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용산의 일제 밀정 그림자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 장을 보시죠. 예.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황당한 얘기예요. 거기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최재형이가 주도를 하고 또 이종찬이 상임 고문으로 해서 문제가 된 통일뉴스 기사입니다. 네. 거기 보면 이회영 선생은 이종찬의 할아버지 이회영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면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1910년대 당시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면 중국 국적 취득한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일본 국적은 뭐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다 학교 가려고 국적 하는 거고 탄생하면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종찬도 중국에서 태어났을 때 그럼 뭘로 합니까? 중국 국적으로 당연히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옆에 보면은 이게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다 중국어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게 이회영이 이제 오른쪽 거기 끝 앞줄에 오른편에 있는 네. 게 이회영인데 네. 이제 이종찬의 할아버지 다 중국 차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다 머리도 입었네. 밝아가지고 중국식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똑같이 문재인이가 중국 가가지고 10끼니 중에 8끼니씩 혼밥 쳐잡수고 그러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자들을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예. 예, 그래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 아까 이제 얘기한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파리 강화에 가기 위해서 여권을 필요로 했는데 국적이 없으면 여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때 1904년에 미국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여권을 계속 고집을 했던 거죠. 네. 이거하고 달리 오른쪽에 보면은 안창호 해가지고 외교부 위 뭐 해갖고 보면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국적이 중화민국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중화민국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요거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에서 여권을 발행하긴 했어요. 네. 발행했는데도 그러면은 당시에 여권을 쓸 수가 있었느냐? 쓸 수 없는 거 그냥 폰만 잡은 거예요.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이게 중화민국으로 여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안창호 그렇죠. 선생도. 예. 그래 놓고서는 이때 1919년에 건국했다고 이게 계속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네. 아니, 저 다음 한 개 더 있지만은 그 다음 장에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다. 광복이 아니고. 그렇죠. 예. 해방이고 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1919년 4월은 건국의 준비 과정일 뿐이지 건국은 아니다. 독립운동한 거죠. 독립운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인호 교수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919년에 건국했으면 왜 독립운동을 왜 했냐? 그러게요. 딱 맞는 말씀이세요. 그게 네. 아주 정확한 말씀 정확한 같아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 한 개 더 얘기를 했습니다. 1936년생 이종찬 광복회장 출생 당시 어느 나라 호적 받았냐? 예. 그러니까요. 건국됐으면은 대한민국 호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일본 근데 왜 호적이죠. 중국 국적을 받았냐? 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근데 더 이제 황당한 것은 옆에 있습니다. 네.
그 옆에 보면 1942년에 이제 조선의용대 그렇게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떠받드는 김원봉. 김원봉, 예. 김원봉이 이제 지대장을 했는데 네. 그 아래쪽에 보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광복군 행동 국외 준승을 승인할 걸 요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승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한국 광복군의 작전권, 인사권 등은 중국이 가진다. 가진다, 예. 딱 그게 못 박혀 못 있는데 이거 받겠네. 승인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아니 건국이 됐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입만 열면은 그냥 전시작전권 가지고도 계속 얘기하는 인간들이 이 한국 광복군의 작전권, 인사권까지 중국이 가진다. 이거야말로 그것이- 속국 아닙니까? 인사권까지 내줬는데요. 네. 그럼요. 인사권까지 하면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내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6.25 때도 저기 광복군이 아니라 조선족들에서 군대 모아갖고 3개 사당 만들어가지고 6.25 때 중국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건국이었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 겸해서 네. 한 개를 더 짚고 갑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해방일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해방일보에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군에 의해서 뭐 해방이 돼가지고 그 이게 지금 포항을 완전 해방 이런 거는 6.25 전쟁 당시 해방일보고 네. 그 중간에 보면 해방일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조선공산당 뭐 통일재건 완성하자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하나는 일장기고 하나는 성족입니다.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1945년 9월 9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8월 15일로부터 무려 3주가 지날 때까지 한국의 주요 관서에는 다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국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일본 조선 총독 노부유키가 지금 항복 문서를 서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는 항복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조선 총독이. 네. 그리고 치안도 다 일본 경찰이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런데도 광복인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네. 엉터리 중에 엉터리다. 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찬 자기 가족사나 부끄러운 가족사가 있는데 중국 국적을 또 취득한 그 주제에 무엇이 그러느냐 잘 역사적 사실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마치겠습니다.